위클리 픽 시간입니다. 첫 번째 픽은 김지윤 박사님이 준비하셨죠? 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키워부터 한번 보시죠. 네, 우크라이나. 바로 좀비 군단입니다. 좀비요? 영화 속에 나오는 그 좀비 말인가요? 네, 최근 우크라이나의 격전지 동부전선이 바흐무트에서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이 좀비 군단을 상대하느라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설마. 뭘까요? 우크라이나 동부전선, 이곳에서 러시아는 용병 인해 전술로 우크라이나군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공격해도 쉽사리 물리칠 수 없는 바그너 용병들은 일명 좀비 군단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 걸까요? The machine gunner was almost getting crazy because he was shooting at them, but he doesn't fall. And then after some time, when he maybe bleeded out already, so he just only falls down. 바그너 그룹이 투입한 용병은 5만 명으로 추산되는데요. 타령 장교의 증언에 따르면 병사들은 인간 방패처럼 취급되며 전선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Привезли двух отказников, двинули речь, то, что предатели, изменники, трусы, публично убили людей, расстреляли. 부족한 병력은 교도소에서 충원하고 있는데요. 6개월을 복무하면 남은 형기를 면제해준다는 조건에 수감자들이 용병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7년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전쟁 영웅으로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하. Какая у вас мечта? В армию попасть. 최근에는 80명이 넘는 여성을 살해한 무기징역 수가 바그너 그룹에 지원하고 싶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00명 가까이 사람을 살인한 이가 참전을 하게 된다면 참 섬뜩한 일입니다. 네, 지금은 이제 주로 수감자 출신의 용병들로 인해 전술을 펼치고 있는 바그너 그룹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전직 특수부대원들로 구성이 된 용병 부대입니다. 네. 2014년 푸틴의 전직 요리사로 알려져 있는 예프게니 프리고진 그리고 러시아 특수부대 출신인 드미트리 우트킨이 설립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지금 보는 사진 속의 동그라미 안에 인물이 우트킨이고요. 저기 몸에 새겨진 문신이 나치 네네. 군복에 달린 견장 문양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 바그너라는 이름도 사실 히틀러가 좋아했었던 작곡가죠. 리카르트 바그너에서 유래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 네오나치 추종자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암살을 시도를 한다든지 그리고 잘 아시죠? 부차 학살, 민간인 학살을 주도했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죠. 네. 네, 사실 이 바그너 그룹은요. 시리아 수단 내전에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동안은 그림자 용병으로 불리면서 본인들은 물론 러시아 정부에서도 이 존재 자체를 계속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바그너 그룹에 대한 증언이 잇따르고 있고 또 전쟁에서 활약상이 커지면서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중인데요. 특히 앞서 말한 이 프리고진의 경우에는 지난해 9월에 본인이 애국자 그룹인 바그너를 창설했다 이렇게 그동안은 강력하게 부인을 해왔었는데 이 관계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했죠. 그러고 보니 그 프리고젠이라는 이름이 최근에 여러 눈에 띄더라고요. 이번에 백악관의 공개 서한도 직접 보냈다던데요. 네, 맞습니다. 지난 20일 미국은 이 바그너 그룹을 초국가적 조직범죄, TOC라고 하는데요. 네. 초국가적 조직범죄로 지정을 했고요.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과의 거래도 제재하겠다라는 제재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네. 여기에 프리고진이 SNS에 항의 사안을 게시했습니다. 또 젤렌스키가 미국을 방문하기 하루 전에 바흐무트를 방문한 본인 영상을 공개하면서 젤렌스키와 직접 담판을 짓고 싶다라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러시아 수뇌부를 광대 무리에 빗대거나 군 지휘관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계속하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일각에서는 푸틴이 프리고진을 통제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푸틴의 통제를 벗어난다.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네, 그런데 저는 적어도 지금까지는 푸틴이 프리고진이나 아니면 바그너 그룹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용한다. 네, 일단 바그너 그룹, 국제 용병 그룹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러시아 정규군 역할을 하면서 러시아가 직접 나설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달 30일 영국의 한 언론에서 바그너 그룹이 2,500대의 상업 드론을 지원받게 됐다. 이런 비밀 보고서를 보도했습니다. 이 드론들이 베이징에서 모스크바로 운송이 됐다고 하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에서는요 러시아가 드론을 이용한 이 민간인 공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사실이면
굉장히 심각한데 자 이렇게 좀 러시아 정부가 직접 하기 힘든 일들을 바그너 그룹을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고진이 분명히 정치적 야욕은 있어 보인다라는데요. 네. 사실 이제 최근에 프리고진이 솔레다르 점령지를 방문을 해서 우리 네. 러시아 정규군의 도움이 없이 바그너 그룹이 여기를 점령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본인은 물론이고 이 바그너 그룹의 입지를 좀 더 공고히 하고 또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인지 국방장관 자리를 노리고 있다라는 루머도 있습니다.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픽도 알아보겠습니다. 박종훈 기자님. 네, 미국인들 식탁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식재료. 이게 지금 식탁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키워드부터 보시죠. 네, 먹는 이슈면 이게 큰 일이거든요. 네, 먹는 거 심각하죠. 바로 그럼요. 달걀 계란입니다. 네. 자, 아메리칸 브렉퍼스트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네. 뭐 베이컨, 따끈따끈한 스크램블 에그, 그리고 달걀 프라이 같은 게 생각나잖아요. 여러 개 올려져 있어요. 네, 그만큼 미국인들 정말 달걀이라 그러면 정말 좋아하는데 그런데 이런 일상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뭘까요? 네, 최근 미국 SNS에서 이 화제인 은밀한 거래 현장입니다. 품속에서 숨겨온 물건을 슬쩍 보여주자 거래가 시작됩니다. How much? 50 for a dozen? A dozen? Nah, man, you get 4. 뭐죠? You got the eggs. In about a fall, you can do that. 달걀? How many you need? 헛바 영화 같아요. 탐 I'm gonna do 크루즈가 2 for 나올 5 것 this 같습니다. time, but after that, can't do it no lower than that. Don't get us caught. 네, 농장 주인들은 아예 갱단 복장을 하고 자신을 달걀 딜러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네. 이런 영상들이 인기를 끈 건 미국을 강타한 달걀 대란 때문입니다. 자, 요즘에 미국 일부 지역에선 달걀을 구하려면 저렇게 긴 줄을 기다려야 한다는데요. 네. 물량이 부족해서 1인당 구매 개수를 제한하는 자 그런 마트가 늘어나면서 저렇게 사람마다 제한을 하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난리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달걀 대신 타조알을 구하려는 사람들도 생겨나는데요. 타조알? 네, 타조알이 생소하긴 하지만 달걀보다 푸짐한 양이라서 다양한 요리법을 공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와, 엄청 큽니다. 프라이팬이 꽉 찼어요. 네. 우리 생각에는 타조알이 더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상황이 오죽하면은 이럴까 싶습니다. 네, 그렇죠. 뭐 달걀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서 달걀값이 진짜 워낙 폭등을 했기 때문인데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만 해도 12개 2,500원 정도였던 달걀값이 1년 사이에 6,000원으로 급등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것이 없어서 아예 멕시코까지 달걀 원정을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고 하는데 자 다른 나라에서 날달걀 그리고 가금류 이걸 불법 반입하다가 걸리면 미국에서는 네. 이 1,200만 원까지 벌금을 낼 수도 있거든요. 큰 돈인데요. 그런데 지난 석 달 동안 세관에서 걸린 사례가 전년보다 비율이 108%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달걀값이 금값인 건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네, 작년 2월 미국과 유럽을 강타한 조류독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네. H1N1이라는 바이러스로서 치사율이 거의 100%에 달한다고 하네요. 네. 미국 농무부는 이번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47개 조류독감이 47개 주로 퍼졌고 그 여파로 인해서 5,800만 마리의 새가 살처분 되었다고 발표했는데 네. 이 수치는 2015년 이후 최악의 수치라고 합니다.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네, 근데 여기에 또 달걀 공급 업체들의 가격 탐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산란계라고 하죠. 이렇게 알을 낳는 닭. 이 산란계가 사실 4,300마리 살처분이 됐어요. 근데 이 수치를 보면 굉장히 큰 것 같지만은 미국 전체 산란계의 한 6% 정도 되거든요. 얼마 안 돼 보이는데요. 네, 근데 6%인데 1년 동안 이렇게 난리가 계속되는 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죠. 네. 실제로 미국 달걀 소매 시장의 20%를 차지한 한 기업의 경우는 총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0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농장에서는 실제로 이 조류독감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달걀 공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뭐가 있어 보이기도 해요. 네, 거기다가 국제적인 요인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석유값이 오르니까 이걸 재료로 하는 비료값이 오르고 곡물값이 오르니까 다시 사료값이 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농산물 가격 급등으로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말하는 에그플레이션 대신 네. 이 최근에는 달걀과 인플레이션 합친 에그플레이션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그런 경우까지 늘어났거든요. 네. 자, 서민 식탁의 대표적인 식재료 이 달걀값이 오르게 되면 혹시라도 다른 식재료까지 오르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클리픽까지 살펴봤습니다.